절약과 절제는 수익률 100%의 인생 사업입니다. 지금처럼 저성장 시대의 투자 수익률은 5%도 내기 어렵죠. 5% 수익을 내더라도 사업비와 자기 노력을 공제하면 은행 이자와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절약과 절제의 수익률은 100%입니다. 소비와 에너지 낭비로 날아갈 것들이 그대로 보존되기 때문이죠. 100원을 소비하면 100원이라는 사용 가치와 함께 100원의 에너지는 사라지지만 절약을 하면 어딘가에 100원이 그대로 저장됩니다. 절약과 절제는 시행만 하면 수익률 100%의 인생 사업이며, 절약과 절제는 뿌듯함이라는 인생의 이자가 별도로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골리앗입니다. 오늘은 투자의 얘기를 할까 아니면 저축의 얘기를 할까 이런 얘기를 할까 고민하다가요, 어떻게 보면 투자와 저축과 투자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기본적으로 절약과 절제에 대한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더 효과적인 저축과 효율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돼서 여러분들과 오늘 절약과 절제에 대한 그런 실천 매뉴얼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일단 절약과 절제의 명분부터 생각하라. 이게 가장 중요해요. 내가 지금 왜 절약해야 되고 왜 절제해야 되는가. 명분이 없이 움직이면 쉽게 무너지기 마련이거든요. 그 명분이 어떤 게 있냐면, 절약과 절제는 유무형의 에너지를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행동이자 정신이죠. 절약과 절제는 생활의 짜임새와 계획성을 부여하게 되고요, 생활의 불편을 참게 하며 결정적일 때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해요. 생활 속의 절약과 절제는 모든 에너지의 저장이면서요, 짜임새 있는 재화의 운용이며 현재의 여력을 미래로 돌리는 힘의 완급 조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도 절약했다가 꼭 필요할 때마다 조리 있게 말을 해야 위력이 있지, 아무 때나 이렇게 떠들어져 끼면 말의 연비가 떨어진다고나 할까요? 말의 힘이 없어집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를 따져보세요. 절약과 절제는 나의 체면과 쾌락을 멀리하기 위해서 종잣돈을 만들게 해주고요, 부를 지키게 해줍니다. 체면과 유행 때문에 덩달아하는 낭비성 소비와 가난의 떼자국을 보여주는 것이 두렵고, 얄팍한 인품 노출이 두려워서 무리한 소비를 하시면요, 결코 부자가 되실 수 없어요. 내 친구가 차를 바꿨고 내 회사 동료가 이사를 갔다고 한들 그건 그 사람의 인생이고 그 사람의 라이프 사이클에 맞는 행동 환경일 뿐이지, 내가 아직 차도 멀쩡하고 집도 지금 살기 좋은데 굳이 따라할 필요는 없겠죠. 물건들도 마찬가지예요. 핸드폰도 아직 사용하기 멀쩡한데 내 친구가 핸드폰을 새 거로 바꿔왔다고 해서 나도 새 거로 바꾸는 건 정말 불필요한 낭비 중에 낭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약과 절제가 몸에 배이게 하려면 작은 소비를 하더라도 정말 이것이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하고 자문해야 돼요. 자기 몸을 위해 사용하는 물건과 의복이 몇 개인지 옷장 열고 한번 보세요. 옷이 엄청 많으실 거예요. 근데도 우리는 항상 옷장을 열으면서 하는 말이 있죠. 뭐 입지? 입을 옷이 없네.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잘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입을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입고 싶은 옷이 없을 뿐인 거예요. 생필품은 광고하지 않아요. 광고에 나온 것들은, 모든 물품들은요, 사실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상품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활비 절약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생활비가 아니라 3대 생활비 절약입니다. 생활비는 의식주와 품위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잖아요. 식비로부터 경조사비에 이르기까지 20가지가 넘는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을 텐데, 서민가정은 수입의 50%가 생활비라고 보시면 돼요. 크게 식비, 교통비, 통신비로 구분이 되는데, 식비는 건강생활을 위해서 아낄 수는 없지만 통신비와 교통비는 절약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도 5식구죠. 근데 이제 저랑 우리 와이프랑 첫째, 둘째, 초딩이거든요. 얘는 둘 다 핸드폰 써요. 그러면은 이 4명에, 저는 이제 다른 효도라고 할 건 별로 없어서 부모님 통신비는 같이 내드리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 집은 통신비만 100만 원이 넘게 나가요. 핸드폰이 6대가 넘고, 거기다가 거실의 TV, 그리고 이제 손님 게스트방의 TV, 그 다음에 인터넷까지 이렇게 하면 통신비가 100만 원이 훌쩍 넘게 나갑니다. 그냥 숨만 쉬어도 통신비는 나가는 거니까 일반 사람들은 특히나 이런 통신비를 많이 아끼셔야 돼요. 그리고 승용차, 교통비죠. 세금, 연료비, 차량 정비비, 승용차 한 대 운용비가 월 50만 원이 뭡니까? 월 한 200~300만 원 넘게 손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차를 살 때에도 꼭 신중하게 사셔야 되고, 차가 있더라도 되도록이면 가까운 거리는 운동삼아 걸으시고, 목적을 띄고 시간에 맞춰야 장거리 출장을 제외하고는 기왕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차는 편리한 만큼 위험하고 돈을 뿌리며 인생 재테크를 되게 어렵게 해요. 제가 찍었던 카푸 영상을 아마 참고하시면 좋을 거예요. 네, 거기에는 제가 이제 차 세대에 대한 유지비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얘기해놨으니까 그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사교육비를 줄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교육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만들고 개인의 재능을 키우기 위한 가정, 기업, 국가의 공동 영역이죠. 국가는 인재 육성을 위해 산학이 공조된 교육을 하고, 기업은 생산력을 높이기 위한 맞춤형 교육을 하고, 가정은 자식의 인생을 개발하고 특별한 쓰임새를 갖도록 가정교육을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교육은 어떻게 보면 정치인의 교육 철학과 교육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능력 위주 교육과 기회평등 교육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 인재 교육과 생산성에 중점을 두지 않으면 인재는 줄고 사교육비는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로서 자녀의 인성 교육과 재능 개발을 위한 투자는 어떻게 보면 마땅한 도리죠. 조건 없는 사랑의 표시일 겁니다. 그러나 자녀의 재능을 고려하지 않은 판에 박힌 사교육, 옆집 애가 한대, 뭐 누구 아들이 태권도를 간대, 뭐 누가 뭐 어떤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따라 보내는 이런 조건, 이런 의미 없는 교육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돈만 낭비하고 어떻게 보면 그 자식한테도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미래 환경을 고려하지 못하고 오로지 좋은 학교에 보내기 위한 사교육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고 가정경제의 가장 큰 장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복을 짓는다는 생각으로 절약과 절제를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1원도 그냥 생기는 돈이 없습니다. 어렵게 번 돈이 절약과 절제가 없으면 돈은 소비라는 블랙홀로 매몰되거나 낭비라는 늪속으로 침몰할 거예요. 사람이 돈을 버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정말이에요. 언제까지고 계속 잘 벌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돈을 아끼고 관리하여 유용한 곳에 쓸 수 있어야 해요. 10원을 아낀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10원을 버는 것이고, 불필요한 10원을 절제하는 것은 10원의 수익 창출이나 다름없습니다. 돈에는 눈이 있어서 자기를 아끼는 사람만 따르고요, 꼭 쓸 곳에 투자하는 사람에게 오복. 뭔지 아십니까? 이 오복? 풍요 속의 여유, 자신감, 결정적인 힘, 자력갱생, 인간 품위유지, 이게 바로 인간의 오복이라 하거든요. 이 오복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약과 절제는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타고나는 게 아니고 무조건적으로 후천적인 습관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현재의 쾌감과 체면 유지를 위해서 소비와 지출부터 한다지만, 부자들은 내가 지금 주어진 소득에서 미래를 위한 저축과 투자부터 하고, 그리고 나서 남는 돈으로, 잉여자금으로 생활을 하겠죠. 그러니까 선저축 후소비를 해야지, 선소비 후저축을 하려고 그러면 후에는 저축할 돈이 남아있지 않는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힘들게 돈을 번 만큼 유지 관리하시는데도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내가 투자와 저축을 하기 전에 일단 소비부터 잘 파악하셔서 내가 낭비하고 있는 건 없는지, 지금의 삶에서 조금이라도 더 절약하고 절제할 것은 없는지 먼저 체크해 보시고 투자와 저축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뭐 투자라든가 저축에 관한 영상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감사합니다.